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는 더 살뜰해졌습니다. 매일 직접 음식을 해주고 보약을 챙기고 차까지 끓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저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유 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어지럽고 차를 마시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문득 알게 됐습니다. 그 음식 속에, 그 보약 속에 조금씩 섞여 있던 것이 무엇인지. 며느리는 제 재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먼저 끝내겠다고요. 그날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한옥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마당에 감나무를 적시고 있었지요. 남편 고재만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며느리 박수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대추차였습니다. 수연은 언제나 그랬듯 공손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낮은 목소리도 흠잡을 데 없었지요. 옥부는 첫 잔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제가 해드려야지요. 어머니 혼자 두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옥분의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심에서 온 것인지 계산에서 온 것인지를요. 결혼한 지 20년. 수연은 시댁에서 모범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이웃들은 늘 부러워했지요. 고민석 씨 복도 많지.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여자가 어디 있나. 그런 말들이 옥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옥분도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이 며느리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말투가,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지요. 아버지도 그렇게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 말에 옥부는 가만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기대였습니다. 옥분의 남편 고재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늙어서는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었지요.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소했고 성실했습니다. 옥분도 그랬습니다. 평생 돈을 아꼈습니다. 쓸데없는데 쓰지 않았지요. 그렇게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건물 3채와 현금. 자식에게 물려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재만은 말년의 병을 앓았습니다. 당뇨였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괜찮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약을 잘 드시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오르지? 주치의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옥분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음식 조절도 잘했고 약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친척들은 수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요. 수연 씨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그래도 속상하겠어요. 아버님이 편히 가신 게 다행이에요. 수연 씨 덕분이에요. 옥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언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옥부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석과 수연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괜찮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수연은 간곡했습니다. 민석도 거들었지요. 엄마 우리 집 넓잖아. 같이 살자. 수연이도 원하고. 결국 옥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합가였습니다. 수연은 옥분을 위해 방을 따로 마련해 줬습니다. 창문이 큰 방이었지요.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수연은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옥부는 그 친절이 불편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아침마다 옥분에게 보약을 다려줬습니다. 어머니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약재 좀 샀어요. 괜찮다. 안 먹어도 돼. 드셔야지요. 건강 챙기셔야 오래 사시죠. 수연은 매일 아침 보약을 가져왔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옥부는 마지못해 마셨지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밥맛도 없었지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봐도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수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아챘습니다. 수연의 눈에 또 그 빛이 있었습니다. 기대. 옥분이 쓰러지기를 아프기를 약해지기를 바라는 빛.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수연이 매일 약을 다려줬던 일도 떠올랐지요. 설마.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또 보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옥부는 첫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나간 뒤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켜보겠다.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증거를 찾겠다고. 만약 정말 이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그때는 끝까지 가겠다고. 옥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옥분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옥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준비해둔 약재가 싱크대 위에 있었지요. 옥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약재들이 작은 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귀, 황기, 대추. 겉보기엔 평범한 보약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옥부는 그 약재 봉지 하나를 슬쩍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뒀지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돌아섰지요. 물 마시려고. 제가 갖다 드릴 텐데. 편히 앉아 계세요. 수연은 웃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지요. 옥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옥부는 오랜 친구 윤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약국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에 대해선 웬만한 의사보다 잘 알았지요. 두 사람은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정희는 옥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옥분아, 너 많이 상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누래. 밥은 먹고 다녀?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옥분을 살폈습니다.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약재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이게 뭔데? 며느리가 나한테 다려주는 보약이야. 정희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물을 살폈지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귀, 황기, 대추. 여긴 평범한데. 근데 이게 뭐지? 정희가 작은 알갱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약재 아닌 것 같은데. 옥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뭔데? 잘 모르겠어. 정확히 알려면 검사를 해봐야 해. 정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옥분을 봤습니다. 옥분아, 혹시 며느리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진짜 있어. 뉴스에도 나오잖아. 부모 재산 노리고 약 타는 자식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옥분의 손을 잡았지요. 검사 맡겨볼게.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조용히 확인해 줄 거야. 고맙다. 고맙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은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옥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였지요. 평생을 살면서 옥분은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배신도 외로움도 알았지요. 하지만 가족에게 당하는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에게.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에게. 기다려라. 옥분은 다짐했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며칠 뒤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분아, 나야. 응. 확인했어. 그 약재에 이상한 게 섞여 있었어. 옥분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면제 성분이야. 그것도 오래 복용하면 간이랑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거. 옥분아, 이거 심각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옥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 이게 증거잖아. 증거는 더 필요해. 하나만으론 부족해. 정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너무하려고?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정희야, 나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어? 변호사? 무슨? 유산이랑 상속 문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조용한 사람. 정희는 옥분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알았어. 내가 알아봐 줄게. 그날 밤 옥분은 수연이 가져온 보약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지요.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지요. 내가 먼저 시작했다. 옥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 끝도 내가 내겠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수연이 주는 보약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받아서 매일 화장실에 버렸지요.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졌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연 앞에서는 여전히 아픈 척했습니다. 기침도 하고 힘없이 걷기도 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은 매일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옥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표정 뒤에 숨은 것을요. 어느 날 오후 변호사 이성훈이 찾아왔습니다. 정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지요. 옥부는 그를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이 모르게 나온 자리였습니다. 한옥분 여사님 맞으시죠? 네. 이성훈 변호사님이시고요. 네. 윤정희 선생님께 부탁받았습니다. 이성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며느리분이 여사님께 해를 끼치고 있다고요. 증거는 있습니다. 옥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받아온 약물 분석 결과지였지요. 이성훈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알아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바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는 나중에 할 겁니다. 왜요?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성훈은 옥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노인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옥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 3채와 현금 8억입니다. 네.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요. 이성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십니까? 더 서두를 겁니다. 저를 없애려고요.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성훈은 감탄했습니다. 여사님, 위험한 방법입니다. 괜찮아요. 전 이미 70을 넘긴 사람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이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옥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 민석과 수연이 앉았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민석이 물었습니다. 옥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지요. 갑자기 왜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어.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나중은 없다. 지금 해야 해. 옥부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이 끼어들었지요. 어머니,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질문에 옥부는 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일단 민석한테 절반,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기부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쓰려고.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왜?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써? 옥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 뜻대로 하셔야죠. 다만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는데 조금은 너희한테 줄 건 없다. 옥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그대로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민석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잖아요. 민석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옥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눈빛에 주눅이 들었지요. 나가봐라. 둘 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지요. 기부라고?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을 참으며 시댁을 모셨는데
이제 와서 기부라니. 안 돼. 그럴 순 없어.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서두르기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유언장을 쓰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옆방에서 민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미안하지만 어머니. 수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이었지요. 내일 아침 보약에 넣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옥부는 방에서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상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옥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옥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끝이 보인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보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꺼내둔 투명한 액체. 수연은 그것을 보약에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었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일 것이고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수연은 웃으며 옥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요. 옥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수연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보약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실례했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시는 게 맞죠. 수연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임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옥부는 첫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지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수연이 재촉했습니다. 옥부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수연아, 너 이거 뭐 넣었니? 순간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보약에 뭘 넣었냐고. 옥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수연은 당황하며 웃었지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좋은 약재만 넣었는걸요. 거짓말 마라. 옥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나 다 안다. 내가 뭘 하는지. 수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내 남편도 내가 죽였지? 그 말에 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증거도 있어. 옥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약물 검사 결과야. 내가 탄 게 다 나와 있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오해? 수면제를 보약에 탔는데 오해야. 옥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구나. 우리가 죽기를. 재산이 내 거 되기를. 수연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변했지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20년이나 참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매일 꾹꾹 눌러가며 효도했어요. 시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어머니 눈치 보고. 그런데 뭐 받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릴 죽이려 했어.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수연은 소리쳤습니다. 그 얼굴에 분노와 욕망이 가득했지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 한 푼도 안 줘. 어머니.
경찰에 신고했다. 곧 올 거야. 그 말에 수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짓 다 밝혀질 거야. 내 남편 죽인 것도, 날 죽이려 한 것도. 수연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옥분에게 달려들었지요. 안 돼. 안 돼요. 하지만 옥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성훈 변호사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수연 씨 살인 미수 및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지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지요. 민석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차분했습니다. 내 아내가 범죄자야.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날 죽이려 했어. 말도 안 돼요.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석은 믿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증거 서류를 민석 앞에 던졌지요. 직접 봐라.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 경찰 조사 기록,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이럴 수가.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 그 아내가 자기 부모를 죽이려 했다니. 엄마, 미안해요. 민석이 울었습니다. 옥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랐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믿고 싶구나. 옥분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넌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편한 게 좋았으니까.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지요. 약물 검사 결과, 옥분의 증언, 수연이 구입한 약품 기록.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연은 옥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엔 증오가 가득했지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후회하는 건 너야. 옥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옥부는 이성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성훈은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유 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한테 주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그날 밤 옥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 면회를 갔고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옥부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요. 여보, 원수는 갚았어요. 옥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닦지 않았지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지요. 옥부는 그것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수연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미수와 존속살해 미수. 법은 명확했지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긴 건가 진 건가. 옥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요. 민석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민석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옥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대가인지 몰랐습니다.
복수의 대가. 친구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옥분아, 밥은 먹고 다녀? 정희는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옥분은 고마운 마음에 웃었지요. 고맙다. 고맙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이는 연락 없어? 없어. 아마 당분간은 안 할 거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야. 넌 살아야 했어. 알아. 옥분은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건 아닌가 하고. 무슨 소리야. 내가 안 그랬으면 지금 무덤 속이었어.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넌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변호사 이성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여사님, 결정하셨습니까? 네. 건물 한 채는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나머지는 민석에게 주겠습니다. 이성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께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옥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웠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더군요. 이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죽기 전까진 쓸 수 없도록. 그리고 민석이가 정말 뉘우치고 찾아왔을 때만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소박한 식사였지요. 예전 같으면 수연이 차려줬을 밥상. 하지만 이젠 없었습니다. 옥분은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지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범죄가. 옥분은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분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서 있었지요. 엄마. 민석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엄마, 미안해요.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한 일을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외면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징후들을요. 옥분은 차를 따라줬습니다. 마셔라. 고맙습니다. 민석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옥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알아요.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옥분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단했지만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요.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옥분은 마당에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잘 익은 감이었습니다. 정희가 와서 함께 감을 땄습니다. 민석도 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지요. 어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할게요. 민석이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옥분은 아래서 바구니를 받쳐줬습니다.
조심해라. 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되찾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지요. 저녁 옥부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감을 땄다. 민석이가 도와줬다. 정희도 왔다. 떠들썩했다. 옥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옥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여기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견뎌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지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옥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뒤 옥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기부하기로 한 건물이 그곳에 쓰일 예정이었지요. 시설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옥부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있었지요. 어떤 이는 혼자였고 어떤 이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옥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구나. 살아남았고 싸워 이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시설장은 고개를 숙였지요. 여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은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옥분도 이제 자기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옥분으로. 복수는 끝났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73년을 살았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다. 배신도 당했고 복수도 했다. 옥분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련다. 옥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지요. 어둠 속에서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지요. 한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한옥분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민석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지요. 때론 장을 봐오고 때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지요. 수연은 복역 중이었습니다. 면회는 없었습니다. 민석도 옥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옥분은 요즘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노인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지요. 정희와 함께 등산도 다녔습니다. 옥분아,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이젠 가벼워 보여. 정희의 말에 옥분은 웃었습니다. 내려놓았으니까. 뭘? 무거운 것들. 두 사람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요.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지요. 새로운 삶의 시작.